아주 특별한 손님입니다. 김영삼 대기자 모시겠습니다. 대기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자마자 저한테 책을 너무 무겁네. 잘 못 들겠어. 아니,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요.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두꺼워졌습니다. 진짜 무거워요. 저도 뭐 저 박사니까 뭐 저도 책을 좀 몇 권 써보기도 하고 해서 아는데 이런 거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. 아유, 그냥 뭐 골을 패는 작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데 현대사 관련해서. 예. 근데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1, 2권으로 이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까?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너무 우선은 그 역사적 사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특정 세력의 이 선동에 의한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왜냐면은 지금 그 전두환 정부가 1980년에서 88년 2월까지잖아요. 그러면 88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이 50 시대를 자기가 체험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. 타인이 이야기한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인의 인식이라는 게 주로 언론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뭐 이런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를 아는데 이게 완전히 이 역사적 사실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은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다 이게 잘못될 그런 위험에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나라도 하자 이런 심정으로 하게 된 겁니다. 아이고 참 고생하셨어요. 특히 제가 좀 열받은 거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만드는 영화고 그리고 오공화국 그러면은 뭐 학자들이 야 그거 뭐 군사 파쇼 시대 뭐 인권 탄압의 시대 뭐 어두운 시대 뭐 이런 시대만 있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우리 경제가 대폭발을 해서 그동안에 정말 한 번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던 이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그런 시대.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성공시키지 못한 인플레를 억제해서 물가를 안정시킨 시대. 결과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서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준 시대. 이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, 어두운 시대 이런 시대로만 기억이 되냐 이거죠.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 통행 금지가 없어졌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전까지는 12시가 통행 금지여가지고 12시만 다가오면은 저 학교 앞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있다가도 막 가슴 조이고 그랬었죠. 막차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통행 금지가 없어졌어요. 해외 여행이 그때부터 자유화됐어요. 그 전까지는 해외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. 해외 여행 자유화됐어요. 프로야구 시작됐어요. 프로축구도 시작됐고. 프로축구 시작됐어요. 그 당시에는 뭐 스포츠 가지고서 국민 우민한다고 막 비난이 많았지만 3S 시대라고 그렇게 욕했죠.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야구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좌파들이 욕을 한번 해보라고. 어떻게 되나? 아니 프로축구가 시작되는 거를 국민이 정치에 관심 못 갖게 하려고 일부러 저 정두환 정권이 나쁜 짓을 했다 만들었다 이거예요. 그런데 프로야구를 왜 이렇게 즐겨요? 그리고 진짜 할 말이 많아. 그 저기 장발 쪽도 단속 안 했죠 그때부터. 그러니까 미니스커트 입어도 되고 중고생들 그 머리 그 복장 자율화했고 복장 자율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연자제를 폐지를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닌 뭐 자기 일가 친척이나 누가 지은 죄에 덤태기를 쓰는 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죠.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시장 경제 중심으로 경제를 작동시킨 정권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시대를 뭐 무슨 그 뭐 입 달린 학자들은 전부 지금 물고 뜯고 씻고 있잖아요. 참. 아니 저는 사실 전두환 정권 때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
6.29 선언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아니 그거 없었으면은 뭐 우리 지금의 이 민주화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. 그렇습니다. 네.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네. 자기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제 발로 걸어나간 그런 그 독재자가 있나요? 근데 전두환은 그걸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이 서막을 내가 열겠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역사의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. 왜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뭐 묻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.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짓밟히는 걸 알았으면 그때 그거 내놨을까? 글쎄요. 그렇게 알았어도 내놨을 것 같긴 한데. 네? 왜냐하면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6.29 선언한 다음에 예. 모든 공을 다 노태우 예. 대통령한테 다 돌리잖아요. 돌렸지 않습니까? 다 돌리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해요. 예. 그러니까는 혹시 부담될까봐 스스로 백담사로 가잖아요. 예. 이거 백담사 누가 보낸 거 아니에요. 예. 본인이 그냥 예. 노태우 대통령 정권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예. 내가 저 깊은 저 산사에서 사람들하고 인연 끊고 예. 내가 좀 정진하겠다. 그러고 간 거예요. 예. 저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, 네. 박정희 대통령, 전두환 대통령, 노태우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네. 사실 저 사진이 답하는 바는 네. 이승만, 박정희 대통령 때 열심히 추진했던 한강의 기적이 네.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완성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미완의 상태에서 돌아간 다음에 그 바통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이 중화학공업을 망하지 않도록 계속 구조조정을 성공시켰고 이 석유위기를 맞아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. 야 이거 뭐 새로운 성당동력을 하나 만들자. 그래서 본인이 그 재임하는 동안에 이 그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반도체 국산화했죠. 네. 전자교환기 국산화했죠.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국산화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IT 산업이라는 거를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어서 그렇죠, 선물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오늘날 지금 반도체 전자교환기 이 휴대폰 IT 산업 빼면은 우리 뭘로 먹고 삽니까? 그러니까 그때 삼성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영역에 예. 투자했던 때가 바로 전두환 정권 때예요.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썼는데요. 네. 이병철 회장은 본인이 뭐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하.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전두환 정부가 이미 반도체를 그 참여하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법과 제도와 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. 아하. 예. 그래서 자기의 대구 공고 3년 선배인 최순달 씨를 최신부 장관으로 보내서 교환기 납품권을 무기로 아하. 이 그 대기업 회장들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어거지로 참여시킨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막 뭐 실리콘밸리 뛰어다니면서 반도체 공부를 해서 이병철 회장이 이 동경 선언을 한 게 83년 3월 5일입니다. 예. 예. 정부는 이미 81년에 모든 반도체 지원법을 다 만들어서 등 떠미는 거예요. 이런 사실은 지금 다 빼놓고 지네들이 다 했대. 사실은 전두환이 한 거예요. 거기다가 삼성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대한 이 손해를 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4메가 디램을 그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돈이 없어서 망할지도 모르니까. 근데 전두환은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박사가 돼 있었는데 아니 3메가 디램 왜 안 하는 거예요? 그랬더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3사 회장들을 불러서 개발비가 얼마가 들든 정부가 다 된다. 그 대신 당신들은 인력을 대라. 그래서 기업의 인력, 정부의 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게 4메가 디램이고요. 그 4메가 디램이 언제 우리가 개발을 성공하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2주 전에 성공을 해요. 아하. 그래서 야 이거는 이 국가 지도자가 반도체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이 반도체 산업이 안 되는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오명을 그렇지. 후임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보내서 반도체는 반드시 국가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
총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한국이 이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지금.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예. 대한민국을 알린 역사적 전기가 됐던 게 88 올림픽인데. 그렇습니다. 그거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해요. 예. 근데 막상 그 개막식에는 뭐 참석 못 하죠. 못한단 말이에요. 예. 그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야, 뭐 서울올림픽은 저게 무슨 뭐 히틀러의 나치가 만든 거다 하고 뭐 온갖 그냥 물고 뜯던 인간들이 다 이 상석을 차지하고 거기 전두환이 앉을 자리를 없애버린 거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순자에서 회고록 얘기하면은 개막식, 폐막식을 저 응접실에 앉아서 혼자 봤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이 한국이 이렇게 잔인한 이 족속들입니다. 이게. 그러니까. 네. 그렇게 보면 노태우도 참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좀 강단 있게 해야지. 뭐 오죽하면 물 태우겠습니까? 누가 유치했는지를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예. 그걸 아이고 참. 저 아들이 지금 주중대사 간 거 보시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다 읽혀지지 않아요?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에요? 참네. 예? 아 노재현이가 지금 중국 대사구나. 그 양반 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서부터 1대1로를 그 아시아에 선전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해서 그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지금 주중대사로 간 거 아니에요. 자, 그 허접한 것들 얘기 그만하시고 이 두 권인데 한 권이 1권이 한국형 신인류의 탄생. 예. 예, 제목은 전두환 시대예요. 예. 전두환 시대. 여러분들 이 책은 하여튼 무조건 좀 사주세요. 아니 이 김용삼 대기자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. 친구인데 그럼 이제 60 후반인데 이게 이런 거 쓰면은 저기 뭐야 이거 저 생명 단축하는 거라니까. 아, 요즘에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. 진짜 번아웃 되죠. 예. 네, 이것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대낮게나 쓰는 게 아니라 역사책이란 말이에요. 제가 여기다 줄을 막 1,몇백 개를 달았더라고요, 보니까. 참네 정말. 이제 이런 거 너 하지 마. 어? 아니면 개나 키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근데 이거 해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구입하시고 그리고 얘기합시다. 구입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제 1권이 한국형 신인류의 탄생인데 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 이 전두환 시대를 그 창출했던 그 세대가 신육사 세대인데 이분들이 육사 11기부터예요. 그렇지. 정규 육사. 예. 1기부터 10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저 일본 육사, 만주군 육사, 중국 뭐 군관학교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잖아요. 아하. 이 천황의 군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.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상의해서 새로 육사를 재개교한 게 제대로 4년제. 예, 육사 11기인데 웨스트 포인트를 본딴. 이게 이제 미 육사인 웨스트 포인트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하고 심지어 이 교과서까지 전부 그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번역해서 쓰고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육사 11기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민의 군대가 탄생했는데요. 이 육사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얘기는 미 육군사관학교가 공과대학이거든요. 이 사실을 잘 몰라요. 아하, 맞아요. 예. 공과대학. 원래 이거 공부학교를 출신했어요. 아하.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 슬로건 있잖아요. 이게 미 육사 슬로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육사 과정을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다 이학사 학위를 수여를 해요. 맞아요. 예.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소위 말하는 공돌이들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이전까지의 한국의 리더들은 전부 글줄이나 읽는 이 산업공상의 신분구조에서 이 먹물들의 시대였지 않습니까? 아하. 그런데 육사 11기부터는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된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도 포병 출신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나폴레옹도 포병 출신이에요.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했어. 예. 이 좌표 그런 식으로 이게 이과 그게 있어야 돼요.
군 지휘관 그렇죠. 하려면. 아니 포 쏠려면은 삼각함수라도 아래야 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육사 들어가기 전에 대구공고 출신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기계가 뭔지 공업이 뭔지는 알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4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과학기술의 이 전문가가 돼서 나온 겁니다. 아하. 이때서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테크노크라트의 나라로 변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다. 아하. 그래서 전두환 시대에 이 IT 산업을 만드는데 전자교환기 만드는 책임자가 육사 출신이에요. 오명. 아하, 오명. 그다음에 반도체 만드는데 책임자가 육사 출신이에요. 육사 12기 박승덕. 그다음에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걸 만들어요. 이걸 만드는 책임자가 육사 출신, 육사 11기 김성진 장관. 오늘날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육사 출신 이공계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, 이게. 네. 그러니까 이 먹물, 뭐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과학과 기술 이걸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이시키는 대변환이 일어난 이 신인류가 탄생한 아하. 그 시대였다. 네. 네. 예. 지금 책 주문했다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아, 올리시네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제 친구 김영삼 대기자가 이제 좀 개하고 산책이나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. 이런 책 더 쓰면 안 돼요. 이게 첫 번째가 그렇구나. 예. 한국형 신인류 예. 육사 11기가 갖는 예. 그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의 예. 그런 의미. 그다음에 2권이 예.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답니다. 예. 부제가. 예. 예.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 탄생이라는 건 뭐 전두환이가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최규환 내쫓고 막 권력을 찬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국가꽃을 한 송이 피우려면은 소쩍사가 봄부터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러면 5.16이 그 전두환 장군이 뭐 어쩌고 자 이러는데 그 시대에 만약에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없었으면은 5.16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? 5.16이 일어난 다음에 국민들이 드디어 올 곳이 왔다. 그렇지. 그건 이제 좀 윤호선이부터 그랬어요. 군인들이 좀 제발 이 나라 좀 새로 그 일으켜달라. 1980년에 감옥 갔다 오신 분들 정말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시대에 국민들이 정말 급격한 민주화를 원했습니까? 아니면은 이 경제 위기를 빨리 수습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원했습니까? 국민들의 열망이 네. 대한민국을 좀 제발 안정시켜달라. 그 안정의 열망이 전두환 정권의 출범이에요.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양김은 분열했었거든. 예. 그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예. 양김은 서로 지가 하겠다고. 그랬어요. 네. 예. 그렇게 해서 이 그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제2차 석유 위기로 좀 나라가 깡통차게 생겼는데 그때서부터 죽어라고 막 이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거 구조조정하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IT 산업 만들고 막 개방화 자율화해서 모든 걸 이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다 이제 셋업을 하고 그렇게 죽을 똥을 싸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플라자합이라는 게 85년에 꽝 하고 맺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내실을 가졌던 이것들이 이제 대폭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구군 상승하는 시대를 만들어 놨다. 그 성과를 사실은 노태우 정권이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예. 두 번째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죽으라고 만드는 이 한강의 기적의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예. 국민들에게 호주머니를 불려준 시대가 전두환 시대다. 아하. 예. 예,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. 하여튼 요즘은 스포일러라고 그러던데. 네. 더 말씀하시면은 우리 저자가 스포일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, 여러분들 꼭 정말 이 책은 여러분들 사 주셔야 돼. 이거는 김영삼이라는 우리의 아주 뛰어난 자유파 저술가가 자유파 지식인이 정말 이 뼈를 갈아 넣듯이 해서 쓴 책입니다. 더구나 앞으로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더 좌파 것들로부터 공격받을지 몰라요. 근데 뭐 사실 가지고 뭐 다투는 거예요. 뭐 얼마든지 뭐. 예. 아니 저는 예.
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6.29 없었다. 예. 그러면 우리 점진적 평화적인 민주화가 없었다. 예. 그 주장했다가 지금 당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. 아니 저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최장집 교수가 50 없으면 민주화 없다. 그 최장집 교수가 한 얘기예요. 그거. 아니 글쎄. 예. 그 최장직 교수가 뭐 저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교수고 예, 예. 저는 학생이지만 네. 그 셰벌스키와 같은 그 우리나라 이 지금 당대 최고의 민주화 이행론자 예. 들과 연구해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. 네. 이 권위주의 독재 세력의 온건파와 예. 저항 세력 야당의 온건파가 손잡고 타협하지 않으면 예. 피를 본다. 예. 그리고 심각한 후퇴가 있을 수 있다. 네. 그러니 전두환 정권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6.29 선언이라는 그 온건한 타협적 정책을 밀어간 거 아니에요. 예. 사실은 노태우는 반대했지. 예. 지는 가만히 앉아서 대통령 될 수 있는데 그렇죠. 내가 왜 양보해?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죽어도 못 하겠다고 막 뭐 사퇴하겠다고 막 그거를 땡깡 부리고.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다. 역사의 물결은 그렇지 않다. 예. 그리고 우리가 일부 양보하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. 예. 너 대통령 될 수 있어. 예. 이렇게 설득해서 해놓은 게 6.29 선언이거든. 아, 저 양반 저 선거 자금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. 그 그러니까. 덤태기 다 썼잖아요, 본인이. 그리고 당시 야당의 온건파가 YS거든. 예. 그래서 전두환과 YS가 손잡고 예. 6.29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타협을 만들어내요. 예. 그 결과 우리가 피를 거의 안 흘리고 예. 아주 안 흘린 건 아닌데 네. 거의 안 흘리고 민주화가 됐어요. 그러게 말해요. 아니 이 얘기를 했는데 나더러 탈당하래. 뭐 그런 당은 빨리 탈당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당이야 그게? 아니 당이라는 건 어떤 이념의 그 결집체인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예요? 완전히 뭐 시뻘건 당이네 진짜 저거. 그래서 이게 저기 민주화 이행과 관련해서 예. 조금만 공부하면 될 일이니까. 그러게 말해요.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. 사실은 제가 이걸 쓰게 된 거는 내가 왜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. 너무나 많은 거짓이 횡행을 해서 이걸 그냥 놔두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내다바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좀 어떤 절박감에서 쓴 책이에요. 그래서 정말 그 시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계사의 판위에다가 우리 5공화국이라는 걸 올려놓고 이 5공화국이 어떻게 탄생했느냐. 이거 뭐 이란 사태 없이 5공 출범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레이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세계사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이 기회를 그 전두환과 신정부가 잡아가지고 이 세계사에 편승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기회를 만들어낸 네. 이 위대한 시대를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는 거는요. 이거는 사기입니다, 사기. 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이런 사기극에서 좀 깨어났으면 하는 절박함에서 쓴 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자, 우리 김영삼 대기자의 정말 역작입니다.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네. 1 그리고 2입니다. 아유 무거워.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생각을 다 해? 예, 여러분들 이 책만큼은 제가 사실 좀 강권합니다. 꼭 사셔서 보십시오. 네.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, 건국 대통령 이승만 설명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이. 예. 단 몇 마디라도. 네. 근대화 혁명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. 예. 그럼 또 몇 마디 설명할 수 예. 있어요. 근데 전두환 대통령으로 딱 가면 다들 말이 막혀. 예. 너무 몰라서. 예. 이것만 읽으시면 답이 그대로 그러니까. 나옵니다. 네. 예. 이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마디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예. 박근혜 윤석열 시대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이 책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고생하신 김영삼 대기자한테 제가 박수 보내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